네,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통의 달인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사랑 가정상담소 소장을 맡고 있는 유정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저는 뭐 여러 가지 소개가 이따 나오겠으니까 소개는 잠깐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주제가 뭐냐면은 대화라는 게 뭘까? 대화라는 게 소통이라는 게 뭘까? 그런 것이 이제 주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상담실에 오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들을까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면 제 이야기를 좀 잘 들어줄까요?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네, 상대방이 다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줄까요? 이것보다는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어려움이고 호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화란 게 도대체 뭘까요? 네, 대화는 바로 선택입니다. 대화가 선택이라고요? 무슨 선택일까요? 네, 대화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말을 할 타이밍인가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들어줄 타이밍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게 바로 대화예요. 내가 지금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줄 타이밍인지 아니면 내가 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할 타이밍인지 이것을 선택하는 게 바로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고요? 네, 저도 너무 어려워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우리는 대화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판단하거나 상대를 비난하거나 또는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또 비교하거나 합리화하는 식으로 우리가 대화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자동적 생각이 나에게 마구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대화를 한다는 게 어때요? 때로는 협박도 하고 때로는 비난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이런 자동적인 사고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대화라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우리가 판단이라는 게 뭔가 한번 좀 볼까요? 자, 사람 누구나 자기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틀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자기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왜 날 저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해서 누구나 사람을 보면 판단하는 자동적 사고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비난이 있어요. 이 비난은 뭐냐면은 내가 아니라 네가 문제가 있어.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굉장히 뭔가 상대에게 문제를 넘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나니까 저렇게 무능한 인간을 상사로 인정해 주는 거지 누가 그러겠어? 이러면서 상대를 비난하면서 상대가 문제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강요와 협박이 있어요. 이건 정말 실질적인 폭력이죠. 언어폭력. 그래서 상대를 굉장히 무력하게 하고 상대를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너 좋은 말을 할 때 내 말대로 해라. 너무 리얼한가요? 네.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상대에게 자기도 모르게 협박하거나 강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협박이나 강요는 굉장히 힘 있는 자가 힘이 더 약한 자에게 행하는 아주 보편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즉, 힘 있는 부모가 힘이 약한 아이에게 너 엄마 말대로 해. 이렇게 하면서 엄마 눈 똑바로 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때 이런 강요나 협박을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는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는 타인과 비교를 통해서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게 되는 그런 행동이죠. 지난번 선생님은 정말 좋았는데 이번은 어쩌다 저런 사람이 왔지? 이러면서 그 상대와 이 사람을 지금 비교를 하면서 상당히 상대방이 수치스럽게 하는 이런 행동이 바로 비교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합리화라는 것이 있는데 네가 잘해봐. 내가 왜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는 건 다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이러면서
어떤 문제의 소유를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걸 바로 우리가 이제 합리화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혼자만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 혼자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엄선생님 어떤 느낌일까요?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나 혼자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편하네요. 어떤 사람은 저는 외로워요. 저는 심심해요. 저는 무력감을 느껴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이 24시간 혼자 있다라는 상황은 똑같은데 사람마다 거기서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자극에도 우리는 다 다른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 감정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과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감정이 변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후배인데 인사도 않고 막 지나가. 내가 봤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저 인가 뭐야? 왜 인사도 않고 지나가? 이렇게 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그 사람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좀 누가 돌아가셨는지 좀 걱정이다.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조금 전에 괘씸하게 생각됐던 그 마음이 싹 바뀌면서 내가 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내 멋대로 좀 생각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금방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과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 감정은 불변하는 게 아니라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복한가 불행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어떨 때 여러분들이 행복합니까? 행복할 때는 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껴요. 그게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은 나 행복해요. 나 너무 편하네. 이럴 수 있지만은 그때 내 욕구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같이 있고 싶은데 혼자 있어. 그럼 그때는 욕구가 좌절되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욕구가 충족이 안 되고 좌절되기 때문에 불행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런 말은 내가 지금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구가 좌절되고 있는가 내 핵심 욕구가 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고 행복감과 불행감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요즘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공감이란 건 뭘까요? 공감이란 것은 상대방 덕분에 내가 나를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상대방을 공감함으로써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이 사람을 공감한다고 해도 내가 이런 거 공감이 잘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느낌을 잘 내가 캐치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여러 가지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공감이 주는 첫 번째 혜택이에요. 상대방 덕분에 내가 나를 먼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관계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관계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는 우리가 이런 저금 통장처럼 이런 통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거기는 내가 공감을 상대로부터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은 그 상대에 대해서 호감과 감사라는 이런 많은 자원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 공감을 못 받으면은 전부 다 이 상대방과 내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자꾸만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 돼버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을 잘 하게 되면 상대방과 내가 호감과 감사라는 자원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내가 관계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굉장히 충족된 그런 감성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공감적 듣기라는 게 뭘까? 일단은 우리가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듣잖아요. 어떻게 잘 들어야 될까? 일단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 집중해서. 예를 들면 아이가 한 5살, 10살짜리 아이가 엄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는 막 설거지하고 막 바쁘고 막 일도 많고 그러는데 막 바쁜데 아이가 엄마 나 사랑해? 그럼 엄마가 그럼 사랑하지. 엄마 지금 설거지하니까 바빠. 그런 걸 물어봐. 엄마가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아이가 조금 있다가 엄마 나 진짜 사랑해? 물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한 번째는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엄마인데 우리 딸인데 사랑하지 했는데 내 아이가 두 번째 또 물어봐. 엄마 진짜 나 사랑해? 그때는 엄마 생각이 어때요? 애가 왜 두 번이나 물어보지? 뭐가 아이가 충족이 안 됐지?
이러면서 조금 더 아이에게 바라보지 않았던 시선을 주게 돼요. 그래, 엄마가 너 사랑하지. 왜 엄마가 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엄마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어. 그럼 걱정됐어? 외로웠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아이가 조금 있다 엄마 근데 엄마 진짜 나 사랑해?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무엇을 원할까요? 아이의 핵심 욕구는 뭘까요? 우리가 아이의 핵심 욕구는 뭐냐면은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받고 싶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고 정말 사랑한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럴 때 귀찮게 너 저리 가! 쓸데없는 말하고 있어. 아빠하고 같이 가서 놀아. 이렇게 하면 아이의 욕구가 어떻게 될까요? 충족될까요? 좌절될까요? 좌절되게 되겠죠. 그래서 슬프게 되고 외로워지게 되고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감정이 들면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랬을 때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설거지고 뭐고 쫙 놓고 빨리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아이한테 딱 집중해서 딱 벗어놓고 설거지 좀 늦게 하더래. 우리 예쁜 딸 엄마가 사랑하는지 궁금했어? 엄마가 너 사랑한지 확인받고 싶었어? 이러면서 아이의 숨은 욕구를 우리가 만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라는 것은 소통이라는 건 뭐냐면은 표면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 밑에는 반드시 감정이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 밑에는 욕구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욕구를 건드려줘야 돼요. 그 욕구에 대해서 수용을 해줘야만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내가 뭘 원하는지 엄마가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충족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엄마 짜증나! 이렇게 하면 애들이 엄마한테 괜히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면 어때요? 난 더 짜증나거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은 아이가 엄마 짜증나 저 나가 이렇게 하면은 엄마들도 굉장히 상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짜증나 할 때는 신경질 내고 짜증날 때는 그 밑에 무슨 감정이 숨어져 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제 밖에서 상처받고 올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좌절될 수도 있고 뭔가 친구로부터 안 좋은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가가는 대화라는 거, 공감적 듣기라는 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상대방의 나 짜증나고 우리 딸이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구나,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해서 아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표면적인 말이 아니라 숨겨진 의도를 숨겨진 욕구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게 잘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감정, 짜증나. 근데 짜증나라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1차원적인 감정이에요. 그것은 그냥 내 상태를 표현한 거거든요. 짜증 밑에는 외로워, 슬퍼, 눈물 나 이런 진짜 감정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 감정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말버릇이 맨날 입에 짜증을 달고 사니? 이러면서 그 아이가 표면적으로 표현하는 그 감정을 속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그 감정에 속아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아주 짜증난다는 게 아니라 이 버릇이 됐구나 이러면서 이제 야단을 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딸이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 보구나,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보구나, 뭔가 슬픈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니? 이렇게 해서 잘 감정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욕구를 잘 들어야 돼요. 어떤 것 때문에 얘가 이런 좌절된 감정을 느끼게 됐는지, 짜증난다고 표현하게 됐는지, 무슨 문제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지 이것을 이제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계획 묻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해준 다음에는 그래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었어?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이런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지 계획을 물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감적 듣기를 할 때는 굉장히 반영하고 또 상대의 말을 요약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엄마 나 사랑해? 라고 하면 엄마가 너 사랑하는가가 궁금했어? 이게 반영이죠. 그래서 요약하면 또 막 말을 많이 하면 너는 그러니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지 확인받고 싶어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 요약. 그 사람 말 요약해주고 엄마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엄마가 너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해서 확인. 다시 그 사람의 말을 확인시켜줘. 엄마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들은 거하고 아이가 말한 것은 의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엄마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네가 엄마가 네 마음을 잘 이해한 거야? 이렇게 물어봐줬을 때 응 맞아 엄마. 이러면 내가 잘 들은 거야. 잘 공감해줘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아이하고 아이 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죠. 아이가 원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은 모든 아이의 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는 대안을 담아서 내가 엄마가 또 제안할 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상대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이가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상대의 의도를 잘 이해하는 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상대가 나의 의도, 엄마의 의도도 이해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 이야기 들어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아이의 얘기를, 상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의도를 이해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 먼저는 상대 얘기를 잘 의도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두 번째로는 그러나 나의 의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달의 방향을 전환하기. 이건 뭐냐면은 네 이야기는 엄마가 이해하겠어. 네가 뭘 원하는지는 엄마가 좀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지금 현재는 네 이야기를 엄마가 들어주기는 지금 당장은 어려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서로에게 유익한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너의 이런 부분을 이해를 도와줄 수 없지만은 엄마가 이것은 지금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아이의 욕구를 100% 들어줄 수는 없지만 또 엄마가 무시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가 어떤 것을 요청할 때, 내가 그 요청을 잘 들어줄 수 없을 때 그렇게 첫 번째로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의 의도를 잘 이해해주기. 두 번째로는 상대가 나의 의도도 이해할 수 있도록 내 표현을 잘 하기. 세 번째로는 지금 당장 상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해서 상대의 요구와 나의 요구가 좀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제3의 방법을 대안을 제시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화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상대가 말하는 모든 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상대가 하는 말이 나에게 요청인가 아니면 감사인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구분하면 돼요. 너 이게 뭐야? 너 청소하라고 그랬지? 엄마가 너 몇 번이나 말했어. 이건 요청이에요? 감사예요? 둘 다 아닌 것 같은데요? 협박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밑에 그 엄마의 협박이나 뭐 이런 말 밑에 진짜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너 엄마가 오늘 아침에 청소 좀 하라고 그랬지? 근데 이게 뭐야? 아직도 청소 안 했잖아. 이것은 이 두 가지 말에 접목해서 보면은 요청이에요? 감사예요? 요청이죠. 너 엄마는 네가 네 방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요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말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협박하고 강요하고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건강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뭐 용돈을 좀 보내드렸어. 근데 엄마가 전화 왔어. 아유 이런 거 뭐하러 보내니? 너도 힘들은데 엄마가 다시 보낼 테니까 네 애들 뭐나 좀 사줘. 엄마한테 이런 거 보낼 필요 없어. 엄마 이런 돈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엄마는 이게 요청인가요? 감사인가요? 감사. 얘야 고맙다. 엄마는 돈 없어도 괜찮아. 네가 더 힘들 텐데 너희 아이들하고 뭐 맛있는 거라도 먹고 그래라 라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많은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상대가 어떤 나에게 아픈 말을 하더라도 그때 딱 잠깐 스탑하고 생각해 봐야 돼. 이것이 이 사람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인가 감사하라는 말인가.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스탑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다가 아팠던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로부터 또는 아빠로부터 또는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그런 아팠던 말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팠던 말들도 다 한번 번역기를 돌려보세요. 번역기를. 예를 들어서 너는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나가서 죽어라. 너 왜 태어났니? 너 나가서 죽어. 너 같은 건 없는 게 낫겠어.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말을 어렸을 때 듣고 자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말이 요청인가요? 감사인가요? 요청이죠. 나는 네가 좀 건강하게 네 할 일을 잘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 방황하지 말고. 이런 요청의 말인데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상대를 아프게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굉장히 내가 아이에게 했는데 후회되거나 괴로웠던 그런 말들 있잖아요. 해놓고 후회하는 말들. 이런 것들은 어떤 말들이 있는가. 왜 그 말이 괴롭고 후회되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그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에게. 이 잘못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하기. 내가 그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때 엄마가 너에게 소리 지르면서 이 바보야 라고 너를 한테 때렸던 것은 정말로 엄마가 후회해. 그 행동은 정말 후회해. 그리고 그것은 엄마가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어. 그때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는데 내내 엄마 마음에 걸렸었어. 우리 딸, 엄마가 그 행동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년이 지난 일이라도 20년이 지난 일이라도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언제라도 내가 느꼈을 때 사과하는 거. 이게 바로 소통이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그 공간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요청인가 감사인가를 생각해서 내가 감정을 느껴보는 그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의 공간을 잠깐 느껴보고 아이가 엄마한테 짜증내는 저 말은 바로 요청이었구나.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엄마 나 힘들어요.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요청이었구나. 이걸 내가 인지하고 내 마음의 공간을 넓혀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래 이쁜 딸 네가 힘들어서 그렇게 말했구나. 네가 힘들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대화할 때는 항상 역할이 아닌 존재로 봐야 돼요. 남편이라는 역할로 보면은 너무 화가 나고 너무나 기대가 무너져요. 그죠? 아이라는 역할로 보면 너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기대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기대를 하게 돼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대화를 할 때는 수평적으로 항상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라는 영으로 그 모든 그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내가 너의 말을 들어보겠다.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봐야만이 서로 간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역할로서 상대를 보게 되면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너무나 기대하는 게 많아지고 그 기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항상 내가 그 사람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관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항상 평가하지 않고 보여지는 대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자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딱 뭐랄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넌 이럴 거야. 넌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하고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대화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대화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내가 잘 들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관찰하는 입장에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살다 보면 화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럴 때 나를 가장 빠르게 다스리는 방법이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심호흡하는 거예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어 마시고 단전에다 3초 정도 머물렀다가 참고 있다가 서서히 다시 입을 조금씩 벌리면서 서서히 호흡을 하는 방법으로 6번만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을 받고 화가 나도 그렇게 심호흡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의 이성이 다시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열받았을 때 빨리 나를 회복하는 방법 뭐다? 심호흡하기 6번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